자, 중단원 마무리, 도형의 이동. 여기도 이제 55번, 아니 55쪽 5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점 4,-5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원래 4,-5였던 친구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가게 되니까 이동된 점은 직관적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2로 바꿔주고요. 얘를 마이너스 5를 4를 4칸을 위로 올리는 거니까 2,-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을 문제에서 말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2. 여기는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3은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그 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였다. 그럼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할 때에는 직관적인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플러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야 하니까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플러스 1만큼 바꿔줘야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으니까 일단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신 다음에 y는 x의 대칭을 한다고 해요. y는 x 대칭이 되면 어떤 점이 생기냐면 x좌표하고 y좌표하고 바뀝니다.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다시 적어주면 얘가 x가 되는 거니까 x-5 더하기 y-6의 완전제곱은 9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직선 y는 2x 빼기 3을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 L의 서로 수직인 상태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떤 점이 생기냐면 이렇게 접히는 거기 때문에 y좌표가 다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한 직선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양면을 다 바꿔주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직선과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해요. 그럴 때 그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한 건데 이 직선하고 어떤 직선이 수직인데 그 직선은 마이너스 2,3을 지난대요. 자, 그러면 얘하고 수직인 직선인 거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우리가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마이너스 2,3을 지나니까 그 직선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다듬어주면 y는 2분의 1x 곱하면 1이죠. 3이 있으니까 더하기 4. 그래서 이 직선하고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도 보면 점 A를 2,1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 그럼 A란 점이 있는데 2,1이래요. 2,1인데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B라고 하네요.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떤 점이 생기냐면요. 부호가 다 바뀌어요. 모든 좌표의 부호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2였던 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이었던 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 점을 B. 근데 A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고 했어요.
A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아까 했듯이 X좌표하고 Y좌표하고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2,1이었던 게 1,2로 바뀌겠죠.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본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0,0이 들어가야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0,0이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다 평행이동 시킵시다. 얘를 먼저 A'이라고 바꿔서 얘를 0,0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얘가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된 점이니까 B도 C도 다 그렇게 평행이동 시켜주면 얘는 -4가 되겠고요.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C'은 여기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1, 여기는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그냥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0,0이 껴져 있으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뒤 빼주면 되잖아요. 자,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대신 절대값을 씌워놓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4,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2, 근데 뺄 거니까 -2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 그럼 삼각형 넓이는 얘가 6이니까 6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삼각형 넓이는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직선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한대요. 그때 그 L하고의 원하고 교점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먼저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떤 점이 되냐면 어떻게 바뀌냐면 x하고 y가 자리가 바뀐다. 그러면 원래 직선이 x 더하기 3y 빼기 4였다면 우리는 y 더하기 3x 빼기 4 =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를 순서를 바꿔서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 근데 얘가 원하고 접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원하고 원이 있는데 얘가 x-1이고요 여기는 y제곱 4예요. 얘하고의 위치관계를 봐달래요. 교점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없을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2개. 그러니까 0이거나 1개거나 2개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냐면 만약에 접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겠죠.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길겠죠. 만약에 이게 더 뚫고 들어온 직선이라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짧겠죠. 이렇게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얘 중심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10이잖아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씌워놓고요. 그 다음에 1,0을 여기다 대입하면 3,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이 친구의 반지름 2하고의 대소관계를 보면 돼요. 그럼 얘는 1이잖아요. 그럼 얘는 10분의 루트 10이에요. 왜냐면 이게 1이니까 유리화하면 10분의 루트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상태예요. 이 값이 1보다 작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1하고 똑같으려면 10분의 루트 100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10분의 루트 10이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아요. 그럼 2하고 이 반지름의 대소관계는 당연히 반지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에서 이 직선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길이가 더 짧으니까 1번 직선이라는 거예요. 반지름이 더 기니까. 1번이면 원하고 교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9번에서 원하고 직선 사이에 교점은 2개가 생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폭물선 y는 x제곱 빼기 4x를, 그러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또 다른 y는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27로 평행이동에 의하여 얘가 이렇게 바뀌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은 저 직선이 다르게 움직인대요.
그럴 때 두 직선의 거리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얘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렇게 바뀐 거는 평행이동을 이용했대요. 그럼 어떤 평행이동을 이용했는지 보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얘 이거죠.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36이니까 36이면 빼기 9가 필요하겠네. 맞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평행이동이 됐냐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6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추가한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킬 때는 직관적이 아니라 반대로 넣었잖아요, 우리. 여기다가 마이너스 4가 추가됐다는 소리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 됐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여기를 보니까 얘가 넘어가면 사실 y 플러스 4 이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y 플러스 9 이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플러스 몇이 추가된 거죠? 플러스 5가 추가된 거예요. 그럼 우리 반대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시켰겠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우리 L은 2x 더하기 y 빼기 1 이퀄 0이에요. 얘도 우리가 이 같은 방법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를 L'이라고 한대요. 그럼 L'은 2한테 괄호 열고 플러스 4니까 부호 바꿔서 넣고요. y는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y 플러스 5라고 부호 바꿔서 넣어야겠죠. 자, 얘를 다듬어주면 2x 여기는 플러스 y 얘 마이너스 8 얘 5 그럼 마이너스 3까지 되고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직선하고 평행이동된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아무거나 점을 하나 잡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0,1 점을 하나 뽑아올게요. 여기 위에 있는 점으로요. 0,1을 뽑아오고 이 0,1에서 이 상대방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하고 1이잖아요. 그럼 얘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우고요. 0 대입하면 죽고요. 1 빼기 4네요. 그래서 유리화 해주면 5분의 3루트 5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11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원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이 원래 있던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이 직선 y는 mx에 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축 대칭 이동시키기 전에 표준형으로 잠깐 바꾸면 x-4 플러스 4의 제곱 11번 더하기 y-5 그 다음에 16이고 25니까 41 41에서 28을 빼면 41에서 28을 빼면 몇이지? 1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16에서 25 더하면 41 41에서 28을 빼면 13 맞아요. 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얘를 x축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달래요. x축 대칭 이동이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부호가 바뀐다 했어요. 어디 부호가? 자기 부호가. 아니, 상대방 부호가. 그러니까 x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죠. x축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키면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바뀐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어차피 제곱시키면 얘하고 같거든요. 얘를 제곱시키나 결과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가 y는 mx에 접해야 된대요. 얘가 y는 mx에 접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이 직선에 접하려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보면 얘 중심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예요.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13하고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곱해서 더해주면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씌우고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길이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루트 13이랑 같아야 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 길이 곱한 거랑 같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4m 플러스 5는요, 루트 13m제곱 더하기 13하고 같겠네요. 맞죠? 절대값도 없애고 루트도 없애는 방법은 양변을 제곱하면 되니까 16m제곱 마이너스 20m이니까 마이너스 40m 플러스 25 이퀄 13m제곱 더하기 13 이렇게 되겠죠.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기면 3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m 플러스 12 이퀄 0 뭐 이렇게 되겠죠. m값을 구할 수 있겠으나 우리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m이 여기서 두 마리 나와요. 근데 그 m에 두 마리 나오는 것을 더하라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되니까 합은 몇이다? 합은 3분의 40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단원 마무리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57쪽 보면 대단한 평가 문제라고 있어요. 자, 여기도 같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한 평가 문제 57쪽 1번. 두점 A, B에 대하여 성분 A, B를 4대1로 내분하는 점은 X축 위에 있고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은 Y축 위에 있다라고 하네요. 자, A라는 점은요 마이너스 1,4고요 B라는 점은요 A,B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4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은 X축 위에 있고요. 얘를 1대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은 Y축 위에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X축 위에 있으면 여러분 Y좌표가 0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얘를 내분할 때도 다 내분하는 게 아니라 Y좌표만 내분하면 편하겠죠. 왜냐면 그 Y좌표가 0이어야 하니까 내분점이. 자, 그러면 얘도 다 하는 게 아니라 Y좌표만 내분할 거예요. 그럼 5분의 4한테는 B를 곱하고요. 1한테는 4를 곱해서 더해야겠죠. 얘가 몇이어야 한다? 얘가 0이어야 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써봤을 때 느낌이 오셨겠지만 사실 분모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Y축 위에 있으면 X좌표가 0이니까 자, X좌표만 하면 돼요. 사실 분모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A를 곱하고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자, 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A는 바로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A하고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바로 보도록 하면요. 직선과 평행하고 3,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3분의 2, K를 지난다고 하네요.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잖아요. 문제에서 알려준 기울기가 3이니까 우리 직선을 바로 세워보면 기울기는 3이고요. 지나는 점은 3,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3분의 2, K를 지난다고 하니 3분의 2, K 일단 다듬어 주시고요.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K를 대입하고요. 여기다가는 3분의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가 되겠고요. 빼기 12가 되겠죠. 그럼 K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직선이 두 개의 직선은 수직이고
그리고 1번과 3번의 직선은 평행하다고 되어 있네요. 1번과 2번의 직선은 수직이고 1번과 3번의 직선은 평행하다.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도 좋지만 만약에 일반형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곱한 거랑 AA'이랑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하면 0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이라고 되어 있으니 2 곱하기 2와 그리고 마이너스 1과 A의 곱이 0이어야 한다. 그럼 바로 A는 4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기울기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A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하다고 하네요. 그럼 평행하다고 되어 있으면 얘도 뭐 기울기를 정말 구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평행하면은 이것도 알고 계세요. A 만약에 평행하면요 A 분의 A가 B 분의 B하고 같아요.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평행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2 빼기 B분의 2 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같아야 해요. 그쵸? 그럼 이거 대각선끼리 곱한 거랑 같으니까 2 빼기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B는 8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4하고 8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3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점 A와 B에 대하여 원점과 성분 A, B의 수직 이등분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원점과 성분 A, B 성분 점하고 점 A, 점 B 이렇게 있는데 얘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과 이 L과 0,0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물어본 문제예요. 점 A, 점 B가 있는데 걔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 L과 얘하고 0,0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물어본 문제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요. 얘는 4,8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직 이등분이 되는 직선을 구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친구의 기울기부터 구해야겠죠. 왜냐면 이 직선 L을 구하려면요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당연히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요 지나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점 하나를 알아야 되고 그럼 기울기를 일단 얘를 먼저 구할 수는 없으니 얘를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몇이 되냐면요 x증가량이 6이고요 y증가량이 12잖아요. 얘 기울기가 2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한다. 지나는 점은 수직 이등분하니까 당연히 A하고 B의 중점을 지나겠네요. 그러면 A하고 B의 평균인 거니까 1,2를 꼭 지나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방정식을 세워보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얘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하고 0,0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를 다듬어야 되잖아요. 일반형으로. 자 일반형으로 다듬으려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다듬을게요. 얘한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그냥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y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2y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빼기 5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0,0하고의 거리를 구해봐야 한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우고 마이너스 5 그럼 정답은 그냥 루트 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것을 골라라. 그럼 여러분 이제 아시죠?
직선이 몇 개 나온다는 사실, 2개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얘 아니면 얘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마리를 다 구하고 음수인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3x 더하기 y 빼기 2 직선하고요. x 빼기 3y 더하기 6. 여기 있는 점 하나를 x, y라고 잡으면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먼저 거리를 구하면 9하고 10이니까 루트 10분의 자기 자신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10분의 자기 자신이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의미가 없으니 절대값끼리 같은 거니까요. 한 친구를 그냥 꺼내고 한 친구는 그냥 꺼내되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붙여주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인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눈으로 한번 가능할까요, 우리? 자, 기울기가 음수인 거.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서 넘긴다고 치면 플러스라고 생각 넘긴다고 치면 2x예요. 맞죠? 플러스라고 생각 마이너스 3y가 그냥 넘어오니까 얘 4y가 돼요. 2x 더하기 4y니까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럼 플러스일 때는 아니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일 때 넘어와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일 때 넘어오면 4x,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 3y가 되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6일 상태에서 넘어올 테니까 플러스로 넘어오겠죠?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듬어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렸네? 어디서 틀렸을까요? 마이너스일 때 넘어오면 4x, 플러스일 때 넘어오면은 기울기가 음수인 거 찾으라고 했구나. 아까 말하면서도 헷갈렸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 플러스일 때니까 2x고요.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3y가 넘어올 테니까 플러스 4y겠네요. 자, 그럼 플러스 6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8. 자, 얘를 다듬어 주시면 x 더하기 2y 빼기 4 이퀄 0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정답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면요, 여러분,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이렇게 y축 위에 있으면 얘가 y축 위에 있으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 떨어진 거리가 있겠죠. 그쵸? 지금 y축 위에 있으면 얘는 x좌표는 항상 몇이에요? 0이에요. 0. 그러니까 처음에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x제곱을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 플러스 a라고 적어야겠죠. 무조건.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모릅니다. 지금 y축,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것은 x좌표가, 중심의 x좌표가 0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여기 무변을 b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4,5하고 6번이고요. 4,5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주시면 16, 그리고 여기는 5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은 b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대입해보면 여기는 4, 그리고 여기는 a-1의 완전 제곱이고요. 얘도 b. 그럼 b가 같으니까 좌변끼리 같겠네요. 좌변끼리 같으면 다시 식을 이렇게 적어서
좌변끼리 같다라는 식을 적어주시면요. a제곱 나올 테니까 사라질 거예요. 맞죠? 여기는 10a, 여기서는 마이너스 2a 넘어가면 1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4하고 1이니까 5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25고 16이니까 41이 넘어올 거예요. 41이 넘어오는데 마이너스로 넘어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6이에요. 그쵸? 그럼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B는 어떻게 구하냐면 한 개에다가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 대입한다 치면 5 빼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죠. 4, 20이 바로 나오겠네요. B는 20.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꼴 2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볼게요. 자, 7번은 세점을 알려주고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세점을 알려주고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세점을 알려주고 중심의 좌표를 알아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개예요. 정말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걸 다시 표준형으로 다듬고 중심의 좌표를 적어도 되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점을 알려주었으니 이런 일반형에다가 세점을 정말 다 대입해서 열림 1차 방정식을 풀어서 대문자 A, B, C를 구한 뒤 일반형의 C를 찾아내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의 좌표를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P, Q잖아요. 근데 원 위에 있는 점 0,0, 4,0, 마이너스 2,6이 여기 각각 어디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 하더라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는 다 같을 수밖에 없으니 이 P, Q하고 우리 0,0, 4,0,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진 거리가 세 개가 모두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걸로 풀면 돼요. 근데 그냥 대입하는 것은 많이 풀어봤을 테니 P, Q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같다는 식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 0,0 하고요. 두 번째 4,0 하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2,6하고 떨어져 있는 얘하고 떨어져 있는 거, 얘하고 떨어져 있는 거, 얘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 세 개가 다 같다. 자, 그럼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식이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거리겠죠. 두 번째 친구는요. 루트를 먼저 써놓고요. P-4의 제곱 더하기 Q제곱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를 써놓고요. P 플러스 2의 제곱 Q-6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개 길이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1번하고 2번이 같다라는 식을 적어 놓으면 일단은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P-4의 제곱 더하기 Q제곱과 같다. 그럼 Q제곱 죽고요. P제곱도 죽어요. 그럼 여긴 다 죽겠네요. 그럼 결국 얘만 써놓으면은 마이너스 8P 플러스 16이 0이어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바로 P는 몇이에요? 바로 P는 2. 벌써 중심의 X좌표를 구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그럼 여기를 루트 4 더하기 Q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잘 보면 세 번째 식을 잘 보면 P가 2였으니까 얘는 4 넣으면은 16이 되겠죠? 얘는 16 더하기 Q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일 거예요. 얘하고 얘도 같아야 해. 자, 그 식을 다시 적어 놓으면 4 더하기 Q의 제곱은 16 더하기 Q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과 같아야 한다. 자, 그러면 Q제곱 죽을 거예요. 맞죠? 얘 넘어오면 12일 거예요. 그럼 우변만 적는다고 치면 12 하고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12Q 플러스 36 이퀄 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하고 더하면 48이잖아요. 얘 넘어가면 12Q잖아요. 그래서 Q는 몇이어야 한다? Q는 4여야 한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우리 2,4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원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 원이 되려면 당연히 반지름이 있어야 돼요.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문을 세우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중심의 좌표는 여러분 마이너스 3,2잖아요. 반지름 구하는 방법은 제곱해서 더한 뒤 9 더하기 4를 한 뒤 상수함을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에요. 얘가 몇보다 커야 한다고요?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원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루트 12겠네요. 12-k가 0보다 커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한다 쳐도 12-k는 0일 거고요. 그래서 k는 12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9번도 보도록 할게요. 방금은 8번이었고요. 지금은 9번. 자, 직선과 평행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루트 5,a를 지난다고 하네요. 자, 접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원에 접해요. 자, 그리고 저 직선하고는 평행해요. 그럼 우리가 그 모르는 직선 L을 구한다고 했을 때 지금 뭐만 모르고 있는 상태냐면 지나는 점 하나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Y는 적고요. 기울기가 우리 평행하니까 마이너스 2로 똑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25라는 원의 방정식에 이 원에 접해야 해요. 그러면 접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길이 5하고 같아야 하니까 얘를 다시 일반형으로 다듬어 주시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k 이퀄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0,0에서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요? 5하고 같아야 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절대값 k는요 5 루트 5하고 같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예요. 여기서 그냥 k를 5 루트 5라고 적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k가 양수란 말이 없고 음수란 말이 없으니 k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의 y절편이요. 자, 그러면 k수가 두 가지죠. A라는 직선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5 루트 5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루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는 점 마이너스 루트 5,a를 대입했을 때 a 값이 나오게 될 텐데 그 a 값이 양수인 것만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넣는다고 치면 어차피 a는 좌변에 넣을 테니까 a는 시작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는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5를 넣었을 때 우변이 양수인 것만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2루트 5예요. 맞죠? 거기다가 5루트 5까지 더하니까 a는 7루트 5가 나오겠네요. 근데 밑에 거에서는요, 여기다 대입은 마찬가지로 2루트 5는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5루트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루트 5가 되겠죠. 근데 양수인 것만 적어달라고 했으니까 a는 7루트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음수인 얘를 적으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3루트 5를 적어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10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원 위에 있는 점 A,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접점을 알려주면 여러분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너무 편하다고 했죠. 이게 A, 4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점이 이 원 위에 있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 식 하나가 나오겠죠. 자, 일단 대입을 해놓으면요, 얻어낼 수 있는 식 하나가 A제곱 더하기 16은 R제곱이라는 식을 하나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그럼 접선은 A라고 했을 때 AX 더하기 4Y는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X 빼기 3분의 4Y 더하기 B 이걸 0 같대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쵸? 얘가 누구랑 같냐면요, 얘가 결국 X 빼기 3분의 4Y 더하기 B 이퀄 0 얘하고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다듬어 주자고요. 보니까 일단 일반형으로 바꿔야겠네요. AX 더하기 4Y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 자, 얘는 4Y인데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Y예요.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AX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4Y 더하기 3분의 1 R제곱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하니까 여러분 A는 몇이어야 해요? A는 바로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우리 3분의 1R제곱하고 B하고 같다. B는 3분의 1 R제곱하고 같다.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여러분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아냈으니 첫 번째 알아냈던 식에 대입해보면 얘는 9 더하기 16이 돼서 R제곱은 25예요. 맞아요. R제곱은 25겠네요. 자, 그러면 R제곱 25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요, B는 3분의 25 이렇게 다 우리가 숫자를 구했네요. R제곱은 25, A는 마이너스 3, B는 3분의 25. 근데 여러분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R은 5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5는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구하라고 한 거는 A 더하기 3B 그러면은 마이너스 3하고 3B니까 A 더하기 어디있죠? A 더하기 3B 더하기 R.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3B는 그냥 더하기 25고요 R은 5였죠. 그럼 얘는 30에서 3을 빼는 거니까 27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직선을 X축 방향, 평행이동 문제네요. 평행이동을 플러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 일치한다. 너무 쉽네요.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2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A만큼이니까 마이너스 A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다듬어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가 또 있으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과 일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a가 몇인지 물어봤겠죠. a는 당연히 마이너스 5여야겠죠. 그 정답은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원을 평행이동하래요. 자, 원을 평행이동 일단 하겠습니다. x 플러스 a 마이너스 6만큼이니까 플러스 6이라 적어주셔야 돼요. 얘하고 y 마이너스 4의 제곱 평행이동 시켰고요. 근데 이 원이 y축과 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원이 y축과 접해 있을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자, 그치만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 되고요.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항상 이어야 돼요. 거리는 이어야 해요. 중심에서부터. 자,
근데 만약에 원이 여기 있으면 중심의 x좌표가 2컴마로 시작되겠죠. 근데 이렇게 접해 있으면요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컴마로 시작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중심의 x좌표 이 마이너스 6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a 값을 모두 구하라고 하면 얘가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요 a가 넘어올 거고 마이너스 2 형태로 넘어갈 테니까 첫 번째는 a는 마이너스 8 나올 거고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넘어간 플러스 2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마리가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면요 3,a를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한 다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너무 쉬워요. 자, 3,a를 첫 번째 어떻게 대칭 이동시킨다고요?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다고요.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x좌표하고 y좌표하고 자리가 바뀌어요. 그럼 a, 3으로 일단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대요. x축 대칭.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상대방 보호가 바뀌어요. 그럼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2, b하고 어때야 한다고요? 같아야 해요. 그럼 a는 2여야 하고요. b는 마이너스 3.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은요. 원점의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좌표, y좌표가 다 부호가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는 직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점 대칭 이동 시키면요. 얘를 다 넣으면 x 플러스 y 플러스 4 이퀄 0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얘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원의 넓이를 여러분 2등분하려면 당연히 중심을 지나야 해요. 직선이. 자, 직선이 무조건 중심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중심 몇 컴마 며칠 지나야 하냐면요. 일반형일 때 어떻게 구했죠? 반으로 쪼개고 부호 바꾸기. 마이너스 2분의 a, 2를 지나야 해요. 그럼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자,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더하기 4 이퀄 0. 그러면 6은 2분의 a인 거니까 a는 1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보면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지금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냐고 되어 있냐면요. 도로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B 성분 사이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성분 A하고 B 사이에 설치한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A고 B가 있고요. 이게 D예요. 근데 이 거리는 2고요. 이 거리는 4고요. 이 거리는 1이에요. 자, 근데 설치를 할 건데 여기다 설치를 할 건데 그 거리의 합이 최소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더하기 여기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거 더하기 이 길이가 가장 짧아져야 한다고요. 아니면 여기 쓸 수도 있겠죠. 이거 더하기 이 길이가 가장 짧아야 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점 C든 점 D든 이 성분 A, B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 밑에 찍힐 거예요. 한 마리를 자꾸 대칭 이동시켜요. D를 대칭 이동시켜서 D를 여기다 생각하면 D 프라임 잡으면요. C하고 D 프라임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일직선상이어야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 걸로 우리가 대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버스 정류장 자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원래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야 하지만 우리 그것보다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를 0,0이라고 생각해 놓은 다음에 A란 점은 C는 그럼 0,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4만큼 갔다가 아래로 1만큼 떨어지니까 얘는 4,-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거는 이 0,2에서 4,-1까지 떨어진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x 차이 4니까 16, y 차이 3이니까 9. 그래서 정답은 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무게중심 문제네요. 자, 16번 보면 삼각형 ABC 꼭지점 A의 좌표가 5,-2이고 변 BC의 종점의 좌표가 -4,-5라고 할 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A, B, C 삼각형 이렇게 있고요. 5,-2고요. BC의 중점의 좌표 여기를 M이라고 적었을 때 얘는 -4,-5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 건데 얘는 세 점에 뭐라 했죠? 세 점의 평균이에요. 세 점의 평균이니까 무조건 3분의가 들어가고요. X좌표의 합이 위로 올라가면 되고 Y좌표 합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자, 근데 봤을 때 B하고 C 중점이 -4,-5예요. 그럼 이 점은 무엇이냐면 이 두 점의 평균이에요. 이 두 점의 평균이니까 이 두 점의 X좌표의 합은 -8이었단 소리예요. 이 두 점의 Y좌표의 합은 -12였단 소리예요. 아, 얘네들끼리 X좌표의 합이 -8인데 내가 5까지만 더해주면 세 점의 X좌표의 합이 되겠구나. 내가 여기 더한 게 -8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얘까지 더하면 세 점의 합은 -3이겠구나. 아, Y좌표 이 두 마리의 합이 -10이니까 내가 얘까지만 더하면 세 점의 Y좌표 합이 되겠구나. 그럼 여기 -12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얘를 우리 적어주면 -1,-4가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자,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름해 양 끝점으로 하는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이 교점의 양 끝점을 지름이라 하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지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원으로 갖는 새로운 원이 있대요. 그때 이 중심의 좌표를 물어본 거예요. 문제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그냥 우리 교점을 구하자고요. 문제가 알려준 원과 직선 사이에 교점 두 개를 구하자고요. 얘가 -6y -2고요. 이 2차식과 1차식 누구요? 1차식 얘. 교점을 구합시다.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야 돼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야 해요. 그럼 대입하면요. x제곱이 되고요. 4x제곱 8x 더하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9x고요. 여기다가 넣으면 -12x -12 -2 =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5x제곱이고요. 8x, 9x, -12x니까 17x에서 -12x를 계산하는 거니까 5x가 될 거고요. 상수항은 4 -12, -2니까 얘가 -14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x좌표를 구해보면 x좌표는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y좌표는 1차식에 대입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는 x좌표는 마이너스 2하고 1인데요. 그때 y좌표는요.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2 더하기 2니까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이게 두 교점을 이은, 걔를 지름으로 하는, 양끝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으니 얘하고 얘가 양끝점이니까 지름이 이었을 때 양끝점이니까 중심의 좌표는 얘하고 얘하고의 평균이겠네. 중점이겠네.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더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고 2분의 1. 자, 더하고 2분의 1.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합을 물어봤으니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8번. 자, 18번은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있고요. A는 4,3이에요. D는 여기에 있어요. 이건 A고요. C는 Y축 위에 있어요. B는 2, 마이너스 4예요. 2, 마이너스 4 이쯤에 있겠네요. 이게 B. 자,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거는 이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본 건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C는 Y축 위에 돌아다니는 친구고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C는 Y축 위에 돌아다니는 친구고 D는 Y는 X 위에 돌아다니는 친구예요. 이 거리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데 D를 어디에 잡아야지 이게 최소가 되고 C는 그럴 때 어디를 잡아야지 최소가 되고 이것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버스 정류장 문제처럼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어떻게 대칭 이동 시킬 거냐면 이 점을 A부터 B까지 직선으로 이었을 때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근데 직선으로 이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직선으로 이었을 때 D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었을 때 Y는 X를 관통해야 되고요. 동시에 Y축도 관통하게 되는 직선을 찾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찾냐면요. 일단 얘를 직선으로 지금 바로 이으면 여러분 얘를 지금 바로 직선으로 이으면 Y는 X도 관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Y는 X는 꼭 지나야 하는데 그래야지 점 D가 생기는데 그냥 이으면 지금은 관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직선 Y는 X를 지나려면 얘가 일로 이동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A'이라고 잡고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 Y좌표 위치가 바뀌니까 3,4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으면 이제 Y는 X는 관통돼서 점 D가 여기 생겨요. 여기 생기잖아요. 근데 아직 Y축에도 관통되지 않으니까 한 마리를 더 대칭 이동 시켜야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B도 대칭 이동 시킬 겁니다. 어디에 대칭 이동 시킬 거냐면 Y축을 관통하려면 얘가 Y축 대칭 이동 시켜서 이 점 B를 여기다가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B'이라고 잡고요. 얘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어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이어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으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이상하지만 여기서 y는 x에서 이 점에서 y는 x에서 관통되고요. 마찬가지 조금 더 내려와서 x축에도 관통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점 D는 여기다 생각하고 점 C는 여기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점 A'에서 B'을 일직선으로 잇는 이 성분의 길이가 가장 짧겠네요. 자, 그러면 x 차이가 5니까 루트 25, y 차이가 8이니까 64. 그 더해주면 89가 되겠습니다. 루트 89. 이렇게 이 문제는 점 A하고 점 B를 적절히 대칭이동시켜서 직선으로 이었을 때 y는 x도 관통되고 y축도 관통되게끔 대칭이동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단원 마무리였어요.